손양훈이란 분은 그 기독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손양훈 기념관을 왜 애국지사 손양훈 기념관이라고 명명이 되었는가 하면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일제시대의 저항 독립투사 같은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해요. 거의 옥중 생활을 많이 하셨고 사형언도까지 받았지만 해방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신 그런 케이스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으로 현상 설계를 통하여 기념관 설계안을 채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신도시들이 동일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완전 난개발이 되고 있는 곳에 손양훈 지사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가 주변에 이제 기념관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그 애국지사의 기념관을 만드는데 이 복잡한 도심에서 뭔가 차별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원형의 실린더 벽을 통해서 디자인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중정을 형성하면서 아주 내밀한 기념관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양훈 기념관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실린더 형태, 콘크리트로 된 실린더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기념적이고 또 어떤 거룩한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사각형이나 삼각형보다는 원형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의 어떤 판테온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로마보다 더 이전에 고대의 그 런던 근처에 있는 그 스톤헨지 같은 경우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태양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한 하나의 이미지로서 원형의 기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손양훈이라는 분의 그 어떤 삶이라든지 희생 정신 자체가 고귀하다라고 보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하학적 이미지로 원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그분이 잘 살아낼 수 있었던 어떤 근거도 하늘에 대한 어떤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현세를 견뎌낼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관 디자인에 적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무엇보다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기능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상당히 과정적인 공간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물에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기념물에 가까이 가기 전에 준비하는 어떤 과정적 공간을 중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도 세 개의 전시를 위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접근하기 전에 두꺼운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좁은 길을 통해서 그 시퀀스를 누리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적 공간으로서의 어떤 좁은 길을 표현하는 접근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손양훈이라는 애국지사 이분 자체가
뭐 그렇게 화려하게 또 뭐 멋진 삶을 뭐 누리고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물이랄 게 없어요. 거의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유물이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삶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어떤 그 공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세 개의 방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해보자. 첫 번째 방은 화이트룸, 두 번째 방은 스톤룸, 세 번째 방은 레드룸인데 첫 번째 방은 아무래도 애국지사로서의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애국지사로서의 손양원의 삶을 표현했고요. 두 번째 방 스톤룸은 이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한센인 과거에는 문둥병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그분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다 쏟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센인들의 그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거친 돌벽으로 두 번째 방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그 돌방에 가면 거기서 느껴지는 그 쩍쩍 갈라진 돌과 그 거친 돌을 통해서 한센인들의 그 피부를 연상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 이 손양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희생정신을 발현했는가 하는 것을 공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세 번째 레드룸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그 개신교 목사로서 순교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순교의 정신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피로서의 그 레드룸의 방을 거칠게 표현을 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중정을 만들 때는 이렇게 담으로 둘러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마당이 되고 내면적인 공간이 되는데 이제 흔하게 담을 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복합적이고 중의적으로 또는 되게 의미 있는 내밀성을 확보해 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친 콘크리트의 실린더를 속이 빈 실린더를 공중에 긴장된 거리 정도를 두고 띄움으로 말미암아서 안쪽에는 아주 그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의 어떤 번잡함으로부터 보호되는 내밀한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것이 들려있기 때문에 바깥과 안이 잘 소통되고 교류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죠. 그래서 완전한 어떤 폐쇄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복합적인 폐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방문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공간적인 체험이 다양한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생과 어떤 내세를 어떤 분리하는 또는 속세와 거룩한 공간을 분리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들려 있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의 어떤 가치를 분리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건축적 언어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분의 삶이 희생적인 삶이었고 또 애국지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교훈을 주는 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현대 건축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건축의 심볼릭한 상징적인 가치라든지 어떻게 그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가치를 추상화해서 건축이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지역을 지나치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새로운 공간적인 경험을 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